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좀 많이 늦었죠. 우리 동영상 강좌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법령2입니다. 우리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법령도 잘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 작년에, 승진 시험 봤던 거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그 시험 난이도는, 그닥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틀려라 라고 주는 문제들이 보통 한두 문제 정도는 있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 그 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장을 준비하시는 이 두 개의 시험을 이제 두 가지를 각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령2를 좀 숙지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로 좀 그닥 난이도가 크게 높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만점을 받으셨던 분들도 꽤 많이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좀 수업을 나가면서 작년도에 나왔던 그 승진 관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까지 준비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혹시 지금 올해도 같이 또 준비를 연장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법이 좀 많이 개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법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로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종전에 하셨던 내용에 살이 조금 더 붙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에 있었던 내용이 다른 법으로 좀 넘어간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으시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작년까지는 법이 두 개 법만 시험 그 범위로 적용이 됐는데, 좀 이따 이제 목차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네 개 법으로 좀 이제 분법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제 좀 늦은 강좌지만 모쪼록 좀 남은 시간 잘 또 준비를 또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또 법령2니까요. 요거는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지 문제가 만들어져서 나온다거나 하는 거 아니라서, 만약에 법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라고 했을 땐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무조건 다 틀린 거고요. 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주면 다 틀린 거고,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셨던 지문 외에 또 다른 지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틀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험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법하고 이제 령,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제 규칙까지 다 들어는 가는데, 대부분 이제 법이나 령에서 나오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요. 시행 규칙에서 문제가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 규칙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뭔가 좀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좀 내가 보지 않았었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감하게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딱 정해진 지문 외에는 일단은 이제 답이 아니다라는 걸로, 만약에 이제 옳은 거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딱 봤던 것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 법령에 보면 이제 그 앞쪽 전단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단서조항, 그러니까 다만이라고 달린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거나 이렇게 뒤쪽에 뭔가 단서를 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놓으신다면 충분히 만점에 도전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만점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또 실력이 되실 거니까요. 아무튼 잘 들어주시고 정리만 잘 해주시면 저 믿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승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임용을 준비하셨던 분들 가운데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이제 계실 건데, 혹시라도 제 수업을 들으셨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법은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우리 그 교재 구성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얘기해드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인사말이 있는데요. 인사말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고. 자,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아까 잠깐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이 기본법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섞여 있었죠. 요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섞여 가지고 제목이 좀 길었습니다. 화재 예방,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여기 소방 시설의 설치, 근데 여기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유지라 그랬거든요.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 두 개 법을, 그러니까 하나법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갰습니다. 쪼개면서 요 기본법상에 있었던 화재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 화재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요 세 번째 법으로 이제 보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을 요 두 번째 법, 요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이렇게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다 그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쭉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새로운 내용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종전에 하셨던 분들은 종전에 알고 계셨던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눠 가지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구성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본문이 이렇게 있고요. 본문이 다 끝나고 나면, 뭐, 여기는 예를 든 건데, 1장, 뭐, 2장,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기본법이면 기본법이 끝나고 나서 그 기본법 뒤에 이렇게 이제 또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단원별 그 문제까지 좀 넣어놨는데, 지금 이 책은 이렇게, 내용과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좌는 내용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지는 않고요. 내용만 그냥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과정이 기본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최종 모의고사? 이런 이제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강의는 이 문제를 제외한, 이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강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이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4개법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따로 또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크게 뭐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용 정리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뭐 마음은 알죠.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어차피 똑같은 시험이라서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진도를 좀 빨리 끝내고 좀 많이 더 책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알겠는데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9월이니까 작년에도 9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셨는데 올해도 아마 뭐 승진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때 시험을 보시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가 그닥 뭐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빠르게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뭐 출제 경향은 뭐 최근에는 이렇게 뭐 옛날에는 한두 문제 한두 문화 이렇게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1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위주였다면 지금은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단답형에서 자 여러 개를 고르는 형태, 그러니까 박스 형태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4개를 주고 뭐 맞는 거 모두 고르세요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찾는 거라서 형태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임용을 보셨던 여러분들 중에는 뭐 최근에 임용 보신 분이 또 승진 공부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은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형태의 문제를 임용에서도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용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개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 적응을 하셨다면 충분히 이제 뭐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들은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맞는 거 고르는데 하나 고르는 거나 뭐 2개 고르라서 짝지어진 걸 찾는 거나 뭐 매한 가지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막상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귀찮은 그런 느낌이 또 있죠.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는 그냥 딱 찍어버리면 끝나는데 이 상자 안에서 고르는 거는 물론 고를 수는 있지만 또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호를 갖다가 바르게 된 걸 또 하나 찾으셔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중에 뭐 맞는 거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틀린 거 하나만 딱 나와도요, 보기상에서 그 기호가 들어가 있는 애를 지워버리면, 뭐, 운이 좋으면 번호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을 다 읽지 않아도, 그 하나만, 틀린 지문 하나만 딱 찾아도, 답을 금방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출제자들도 다 사람이 출제하는 거라, 좀 헷갈리게 내고 싶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만 또 번호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형태, 즉 박스 형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별표사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과태료사항 이런 데서도 출제가 좀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몇 차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들이 또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는데 사실 이거를 4개법을 전부 다 보시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과태료 그 자체로도. 그래서 수업을 이제 좀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좀 알고 좀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설명에도 있지만,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 법이었죠.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 법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아래법으로. 그래서 화재 예방, 여기서 화재 예방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법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학습 전략은,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기본서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시니까 일단 기본서는 적어도 2회독 이상은 좀 권장을 합니다. 한 번 보신다고 해서 암기가 되거나 숙제가 되는 건 아니시라서. 근데 사실 기본법이나 화재조사법은 이렇게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암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힘든 부분은 많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화재 예방법이랑 소방시설법 이쪽에서 좀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종전에 그 임용을 준비하실 때 공채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구조 9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승진을 준비하실 때 이 법이 좀 상당히 좀 장애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조 9급 그러니까 경력 경쟁 채용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가 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극복을 또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올해부터 올해 임용시험부터는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치러졌는데 그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그 구조 파트를 지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법령이 또 시험 범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법령 문제만 40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공채는 25개인데. 그래서 지금 임용을 준비해서 올해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승진 준비하실 때 좀 수월하게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차피 시험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라. 근데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죠. 특히 이제 공채는 법을 공부를 하셨지만 구조구급 경력 경쟁 채용하셨던 분들은 법령을 준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딱 정해진 범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개론은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임용 준비하셨을 때 개론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마다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그리고 화학식도 좀 알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법은 딱 정해진 파트, 정해진 내용, 정해진 문구에서만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능하시다. 잘만 숙지하시고 암기만 하시고. 근데 법은 또 무조건 또 암기하고 숙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장을 또 이해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는 아니 된다. 뭐 다만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단서 조항 같은 경우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해라고 해놓고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주거든요. 그럼 그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다만 해도 되는 경우를 또 주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또 잘 숙지를 해놔야 문제를 또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대부분 앞쪽에 하지 마라 또는 해라 이런 부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시험에 좀 이렇게 출제를 좀 하거든요. 헷갈려 하시라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와 총정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정리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뭐, 최종 모의고사 같은 이런 문제풀이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각 뭐 1회독, 물론 이제 더 하시면 좋지만, 이렇게 1회독 이상씩만 좀 하시면, 충분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짜투리 시간을 또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눈에서 멀어지면, 물론 이제 사람도 그러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래서 법도 책에서 멀어지면, 책이 멀어지면 기억에서도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니시기가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휴대전화는 충분히 다 갖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플이 하나 있어요. 앱이죠, 앱. 그래서 국가법령정보라고 하는 스마트폰 그 어플이 있습니다. 앱을 하나 다운을 받으시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법 그 다음에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별표, 훈령, 규칙 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화재 안전 기준도 거기 다 나오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타법, 그러니까 남의 거, 뭐 예를 들어 뭐 보건복지부 거라든가 아니면 국토교통부 거라든가 뭐 찾아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형법, 형사법 다 나오니까 그 어플 하나 다운을 받으셔서 시간이 나실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뭐 고참 눈치 보느라고 잘 공부도 못 하시고 책 펴놓으면 그러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뭘 보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펴놓고 법령을 한번 읽어보신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가셔서도 충분히 뭐 다른 뭐 웹툰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어플을 좀 활용하시면 충분히 또 계속 눈에서 익히실 수가 있는 거라서 당장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임용 준비하는 분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게 요거거든요. 잘 만들어진 법이 내용이라서 아마 이거 무료니까요. 회원가에 뭐 로그인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면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즐겨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주로 보는 거를 즐겨찾기 기능, 그래서 별표가 있어서 그 별표 클릭하면 즐겨찾기 칸으로 다 넘어가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일일이 법을 찾을 필요가 없고 즐겨찾기 해놓은 것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혹시 보다가 상황이 걸려서 출동을 하게 되면 밑에 책갈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책갈피 기능을 눌러서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책갈피 꽂은 것만 딱 열면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기능도 좋고요.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언어로 말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읽기 싫으시면 이어폰 꽂고 음성 지원해갖고 들으시면 뭐 남성 목소리도 나오고 여성 목소리도 나오니까 어떤 음성 지원으로 계속 이렇게 귀로 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들으시면서 본인이 이제 읽고 있는 거를 이제 보고 계시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뭐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 3단 비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구법, 신법, 그 신구 조문 대비표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 기능이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태블릿 PC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다 기능이 지원이 되니까요. 한번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학습 전략이나 체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임용규정 개정 2020년 뭐 3월 13일 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과목수 뭐 령, 경, 뭐 승진은 뭐 3개 뭐 이렇게 교 3개, 장 3개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이죠, 과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여기 있죠. 소방법령 2. 그러니까 교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소방법령 2는 이게 공통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기 준비하신 분들 다 원하시는 그런 승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비고사항은 각각의 이제 소방 법령이 뭐고 그다음에 투가 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차는 뭐 일단 첫 번째가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시간에는 이 기본법을 다 나갈 수는 없어서 아마 지금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일단 이제 내용 정리를 좀 나가다 보면 요 정도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또 하는데, 근데 일단 여기 화재 예방과 경계가요. 사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본법에서만 없어진 거고요. 이 화재 예방과 경계는 요 페이지 수를 보시면 25페이지 다음에 바로 26페이지로 건너뛰죠. 이게 한 페이지 분량 갖고 화재 그 예방과 경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세 번째 법에 해당하는 화재 예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재 예방법으로 그 부분이 다 넘어갔어요. 말 그대로 여기 예방과 경계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그 특수가물에 대한 뭐 종류라든가, 특수가물 저장 취급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들어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재 조사. 요것도 가만히 보시면 페이지가, 그죠? 한 페이지밖에는 안 돼요. 이게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두 번째 법에 있는, 화재 조사법이 있습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칭으로 화재조사법이라고 쓰는데 여기로 다 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구급이라고 하는 것도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법이 또 옛날에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본법상에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린 파트들이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요.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페이지 분량밖에 안 돼서 이거는 뭐 없어진 거고, 이것도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이 부분은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칙은 용어정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그 작년에 소방교, 소방장 시험에 각각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작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서 또 문제가 출제된 게 있어요. 특수가물 파트가. 이 다른 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간 거는 작년
2월 1일자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기본법상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이제는 기본법상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오면 이제 화재 예방법상에서 출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보칙이라든가 벌칙, 이 벌칙 부분에서도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수업이 이제 저희까지 진행이 되면 아마 이번 강좌는 이게 다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멈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강좌에서는 아마 요 기본법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목차는 요 정도로 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용이 94페이지서부터 113페이지까지 해갖고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닥 시험에 아직까지는,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나올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올해는 여기서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조사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화재 조사의 실시권자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여기 벌칙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를 안 하셨지만 그 벌칙이 하나, 그러니까 얼마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벌금밖에 없어요. 300만 원의 벌금. 과태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각각 벌칙에서 한 가지, 과태료에서 한 가지인데, 금액만 한 가지라는 뜻이고요. 벌칙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항은, 주로 한 3가지나 뭐 4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들어는 있는데, 그것만 잘 숙지하시면 또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올해 시험에 만약에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뭐 몇 번 위반했느냐, 그 위반 사항에 대한 그 과태료 금액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했을 때 뭐 150, 세 번째 위반하면 뭐 200, 이런 식으로 각각 회차마다 과태료 부과 사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법보다 여기서 나올 확률이 좀 또 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고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및 해설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4개법의 내용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풀이라는 과정에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교재를 활용을 할 거니까요. 그냥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활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연결이 돼서 뭐 쉬는 날 이렇게 쭉 한꺼번에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으면 뭐 1시간도 제대로 못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뭐 현직에 계시니까. 근데 뭐 어차피 그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좀 드셨으니까, 뭐 다만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이어서라도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세 번째 법, 화재 예방법. 여기가 이제 대부분 화재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여기도 아마, 시험에 좀 많이 나오게 된다고 치면은 요 화재 안전조사. 요 화재 안전조사가 옛날에는 이제 소방 특별조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법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앞에 기본계획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 누가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요거 화재 안전조사, 그다음에 요 화재 예방조치, 여기 특수가물의 저장 취급 내용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부분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 소방 안전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또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그런 거 있고, 특별관리설, 요 부분도 좀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똑같은 소방안전관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특급부터 뭐 3급까지 이렇게 대상물들이 급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청장이 또 정해놓는 또 관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그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어 드리면 좋은데, 이제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느낌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벌칙까지. 그래서 아마 4개 파트니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25개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법하고 2법, 그러니까 기본법과 화재조사법을 합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보고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3개 법으로 좀 축소가 되니까 각 파트마다 뭐 몇 문제요? 한 8문제씩. 3, 8에 24. 그리고 뭐 하나에서 좀 하나 더 추가로 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가 내용이 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 물론 뭐 각 장 안에 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 물론 이제 총칙 안에는 용어 정의들이 다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반드시 이거는 뭐 외우세요 마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용어 정의는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이게 동의 대상물이 또 있거든요. 시행령에.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소방 시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미리 좀 보여드리고 암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교재 페이지에 아마 여기 이제 총칙 부분에 266페이지 총칙에 아마 여기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올 텐데요. 그 용어 정의에 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뭐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가면 시행령이죠. 그래서 시행령에 가면 거기 이제 별표 1번이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별표 1번이 소방시설인데요. 그래서 그 소방시설들을 다 숙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마 저기 임용 준비하실 때 개론 시간에 다 보셨던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소방시설들을 갖다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떤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는 또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또 중요한 내용이고 방염 역시 이 방염 대상 물품도 있고 방염 성능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내 장식물을 갖다가 방염이 또 처리돼 있는 것 갖다 반드시 또 설치해야 되는 또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 종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그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자체 점검 파트도 좀 개정된 분들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관리사라든가 관리업 이 부분도 좀 이제 개정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숙지를 또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요번에 그 임용 시험에 요 관리업과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임용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또 가져다가 활용을 하시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법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좀 어차피 문제 공개는 되니까요. 그 119 고시에 들어가시면 요번에 이제 그 임용 시험 치렀던 그 시험지와 답안이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그 공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제가 거기다 또 해설을 달아서 프린트 올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셔서 한 번 정도 나중에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청장이 뭐 형식 승인 내고 형식 승인에 대한 뭐 제품 검사 이런 부분들이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진 않고 그냥 겉에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확인을 좀 하고 끝날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벌칙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뭐 설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잘 했으면 그걸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벌칙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목차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야죠. 이제 시작한 지 한 20분 된 것 같은데요. 자, 1편 소방기본법입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자, 목차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따로 없고요. 자, 첫 번째 총칙입니다. 총칙은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 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 담은 건 아니고 이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가장 먼저는 이제 목적이 먼저 나오는데 아마 여기 그 소방 공부하시면서 목적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저 현직에 계시면서 내가 지금 현직에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게 약하게는 좀 약간 그 협의적인 소극적인 내용으로는 좁은 목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이라는 이런 활동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이제 작은 범위의 내용이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자, 더 넓게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 그다음에 질서 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이 앞에 첫 번째 나왔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뭘 하기 위한 거냐? 단순하게 국민을 살리고 생명, 그 개개인만을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국민나라가 국민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게 그래서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이제 목적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최종의 목적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는 이 목적에서 여기 앞에는 일단은 이제 하나의 뭐라고 보신다? 이제 수단이죠, 수단. 수단이고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거는 약간 이제 좁은 범위의 목적 달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최종의 목적,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실현해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목적 정도는 한번 읽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자, 책을 보시면 자, 일단 책의 이제 구성도 얘기 좀 하면서 좀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법을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법에 또 뭐 시행령, 신규칙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뭐 이미 알고 계시면 뭐 상관없는데요. 자, 법이 있고 이제 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법률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입법기관에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거를 이제 뭐 시행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법에서는 시행령,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법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부를 때,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건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좀 다른 거를 좀 활용을 할게요. 여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까 썼던 거예요. 내지는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밑으로, 이제 무슨 법, 시행령.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지만 이제 기본법이 있고, 기본법 시행령이 있고, 근데 법에서는 이 시행령을, 뭐라고 또 표현할 거다. 대통령, 령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거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문장을 보시면, 만약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이제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다?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밑에 각 부처에서 또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행규칙은 원래는 각 부에서 만들어 놓은 령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방청 같은 경우는 행안부 외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 도로 이런 쪽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염병이라든가 보건 이런 쪽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응급구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뭐 정한다 이런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각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해당하는 법에서는 이 각 부령을 뭐라고 표현할 거다? 우리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니까 행정안전부령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행정안전부의 외청이니까. 그래서 전자 빠졌네요. 보통 이제 줄여서 행안부라고 하니까 습관이 돼서 행정안전부령. 그러니까 우리 법이나 대통령령에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법은 4개인데 이 4가지 법에 각각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행령도 있고 이 시행규칙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총 몇 개를 해야 되냐면 3, 4, 12. 그러니까 12개를 하는 거죠. 법과 령과 규칙을 다 합치면 12파트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파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법을 읽어 내려가는 또는 법이나 령이나 규칙을 읽어 내려가는 순서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조가 나오죠. 조. 그러니까 제 몇 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여기다 숫자를 주겠죠. 제 몇 조.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말이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은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항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항. 그래서 제 몇 조, 제 몇 항 이런 식으로 아마 뭐 법률 드라마 이런 거 같은 거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뭐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법을 공부하시면 이런 게 좀 멋있지 않으세요? 몇 조 몇 항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좀 제가 법규 강의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멋있잖아요. 이게 딱 보고 예? 소방기본법 제 50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아까 그 스마트폰 앱 있잖아요. 앱. 그걸로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갖고 이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힐끗 쳐다보겠죠? 그러다가 이게 법문 같은 거 읽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말 안 걸죠. 이 사람 검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뭐 하세요. 뭐 농담 삼아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자, 항 다음에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호. 그러니까 읽어 내려가는 순서예요. 제 몇 호, 제 몇 항, 제 몇 호에 읽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다가, 자, 몇 항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그 조문 찾으시고, 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페이지 수도 물론 알려는 드리겠는데, 페이지 수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법은 좀 익숙하기 위해서는요, 조하고 항, 호, 이렇게 읽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호 안에, 우리 그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많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나다에서 끝날 수도 있고 가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목이라고 있습니다. 목. 그러니까 뭐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의 그 구성을 보면 조, 항, 호, 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로 괄호 1번, 반괄호 2번, 반괄호 2번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이거는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 이렇게 읽으시면 되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그 책에 지금 방금 전에 아까 우리 책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조 법에 이 목적 있죠, 목적. 소방기본법에 이제 목적을 하나 써놓고 이렇게 쭉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상자 딱 처리해갖고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써드렸고, 그 밑에 또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이라고 또 이렇게, 책에 아까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적과 관련돼 있는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이렇게 따라오면, 원래는 법과 영과 규칙이, 다 별개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세 개를 열어놓고, 화면을 띄워놓고 공부하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의 화면 안에 이렇게 이제 령과 규칙들을 다 같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그 가까이에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 정도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렇게 박스가 처리된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박스로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보기 편하게 또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벌칙과 관계된 사항들이 나온다면 이 법 바로 하단에 다음 해당하는 법을 위반했을 땐 얼마의 뭐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얼마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적어드렸으니까 책을 보시기에는 뭐 그닥 불편함은 없으시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본 교재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물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은 없지만, 각각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각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각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놔야죠. 그냥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거길 가봤더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의 목적도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사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 이런 걸 목적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라고 각각의 목적들이 좀 적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시험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책의 구성을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숙지하고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용어 정의가 시험에 굉장히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뭐 100만 21, 100만 22, 뭐 100만 23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 얘기했을 때 이 법의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그 얼핏 이제 기억하는 게 작년 그 소방 교우 시험에 용어 정의 관련된 문제에서 뭐 틀린 지문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이 첫 번째 있는 이 건축물, 차량, 선박, 특히 선박은 선박으로 여기에 나오는 선박으로서 여기까지는 이제 가실 거 없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 이것만을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소방 대상물로 보는 거예요. 소방 대상물이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강의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뭐 센터나 서 이런 이제 건축물,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소방 대상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는 항구에 묶어둔 것만. 그다음에 이제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은 뭐 산하고 뭐 임야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그 밖에 인공 구조물은 예를 들면 방공호라든가 아니면 뭐 지하에다가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물건은 뭐 그냥 다 물건입니다. 이런 거 물건. 뭐 책상도 물건이죠. 그다음에 뭐 물건이고,
그 다음에 뭐 흔히 어른들이 저 자식은 참 물건이야. 그 물건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쓸 수 없는 미생물, 생물이 아닌 거. 그래서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쟤는 참 물건이야. 그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좋은 데 쓴. 자, 근데 어쨌든 그 물건은 우리 소방 대상물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근데 이 부분이 왜 작년에 틀리게 나왔냐면 이거를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 붙여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이게 이제 답으로 선정이 됐는데, 자, 일단 용어정에서는 그렇게 단골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 놓으셔라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관계 지역이란, 자, 단순하게 이 앞에 있는 이 소방 대상물이 다 이어지는 건데 이 대상물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여기 써 있으니까요. 그럼 소방 대상물이 뭐지? 그러면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이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을 말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그 이웃 지역으로서 여기 살이 더 붙었죠.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 이런 거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소방 활동이라고 그러죠. 소방 활동. 네, 이런 게 이제 소방활동.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묶으면 이렇게 이제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역. 이거를 우리는 이제 관계 지역이라 그래요. 소방활동 지역 이러면 또 안 되시고. 그래서 문장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 요런 데 나올 때 그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많이 줘요. 우리 이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 적이 많으니까. 어쨌든 요런 부분을 좀 하시고,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인이란, 이거 뭐 다 아시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래서 요 셋을 다 묶었을 때 여기 또는인데 여러분들 이게 또는이라든가 밋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또는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와 너 아니면 너. 아주 수학에서 얘기하면 이게 다. 그러니까 합집합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인을 이 세 사람을 무조건 다 합쳤을 때 관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을 다 합쳐도 관계인이고 이렇게 둘을 합쳐서 얘기할 때도 그냥 관계인이라고 해도 되고 요렇게 둘을 합쳐서도 관계인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둘을 해도 관계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퉁쳐서 너 자체도 뭐라 그냥 관계인 이렇게 얘기해버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는이 아니라 혹시 및 이렇게 오면 이건 어떠냐 그러면 이건 전혀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밋은 또는은 다 합쳐서 가는 거지만 밋은 공통 부분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밋이라고 써 있다면 소유자만을 관계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둘만을 관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밋이라면 무조건 이 세 개가 다 합쳐졌을 때 관계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장난인 것 같지만 법에서 밋 또는 이런 거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칙이나 과태료가 항상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명령적인 하명이죠, 하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행정법에서도 하명이라는 관계들이 있죠. 행정법에 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에는 또 명령적, 형성적, 명령적에는 또 하명, 허가, 면제 이런 게 있고 하명은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수인 하명, 급부하명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소방차가 왔을 때 빨리빨리 너네는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전부 다 수인 하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명. 근데 이런 것들을 어기면 반드시 그 하명이 잘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어겼을 때는 이런 거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강제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그 강제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제 벌칙하고 과태료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또는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밋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장에 이제 이게 아무리 말장난 같고 야 무슨 이런 걸 갖다 내냐 하더라도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고요. 그리고 국어적으로 풀이할 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다가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딱 나왔는데 관계인이야. 그러면 관리자, 그러니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세 개 맞네.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우리 본부장. 자, 우리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서장님 그 위에 본부장. 자, 그러면 시. 여기 시죠. 그 다음에 여기 도죠, 도.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서 우리는 앞으로 이 5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겠다. 시도라고 하겠다. 이 법에서 이하. 자, 이하 시도라고 나오면 이거 전부 답니다. 자, 에서, 자,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이 업무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 업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던 이 소방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소방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활동이라기보다는 소방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런 분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요한 건 여기죠. 부서의 장을 말한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임용이 아니라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자,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본부는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시도의 이 소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뭐 부서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서의 장을 우리 본부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대. 여기 여러분도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소방대라고 하는 거는 화재를 진압하고, 자,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서 한 위에서 다음 목이죠, 목. 여기 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해서 다음 각목에 사람의로입니다. 의로. 그러니까 사람들로가 아니라 사람의로.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의로 구성된 조직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방대라고 부르고, 아니면 이 셋이 다 모여 있어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소방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게 이 사람들로, 의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소방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도 소방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고요. 의무 소방원도 소방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의용 소방대원,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자체 소방대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소방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세 사람 말고는 절대로 소방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체 소방대원, 이는 소방대가 아니에요. 그냥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소방대장 있죠. 우리 소방대장이란 문장도 잘 보셔야 되는데 본부장, 서장 등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서장으로서 그러면 딱 둘만을 지칭을 하는 건데 여기는 본부장, 서장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상황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자, 요것도 하나 이제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소방대장의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요것도 중요해요. 소방대를 지휘한다 했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만족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본다?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현장에 출동하신 분은 우리 소방서장님이 현장에 출동하셨어. 위급한 상황에.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을 지휘를 하고 계셔. 그러면 우리 그 소방서장님은 일종의 이제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그냥 본부장실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씩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드시고 계셔. 그러면 그분은 소방대장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지만 지금 현장에 나와 있진 않으세요. 그냥 본부장실에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 본부장님은 소방대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 나와서 우리 소방 공무원을 지휘를 하고 계시는 그 소방서장님을 우리 이제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이제 그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자체 소방대라는 게 또 편성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 소방대의 대장님. 자, 그 제조소에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소방대가 현장에 오기 전에 그 자체 소방대를 지휘하고 있는 우리 자체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현장에 위급한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자체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체 소방대장님은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은 맞는데 우리 자체 소방대는 절대로 뭐라고 보면 안 돼요? 소방대라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뭐라 했어요?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거지, 자체 소방대원을 지휘하고 있다고 해서 소방대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잘 챙겨 놓으셔라라고 하는 게 용어 정의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중요는 한데 이 말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소방대라든가 이 소방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런 것도 구별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좀 챙겨 놓으셔야 되는 내용.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 2조 2,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화재, 재난재, 금연 등등으로 자 수립 시행하라. 끝. 그 다음에 요 3조, 요거는 소방기관에 설치니까 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굳이 시험에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소방기관에 설치. 자, 우리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그다음에 소방 안전 교육,
홍보. 아마 여기에 그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각 분야에 지금 이제 종사하실 분들이 다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이게 화재 조사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안전 교육이나 홍보,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이런 등의 업무.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나오는 이 업무를 전부 다 소방 업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거를 수행하는 소방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시행령이라는 부분들이 어딘가에 나와야 됩니다. 이 조문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본법 시행령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법 시행령만 대통령령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시행령은 다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지 않은,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대통령령은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전혀 좀 상관이 없구나라고 가볍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대통령령은 뭐냐면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방학교 설치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서 설치 규정, 본부는 빼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 그다음에 또 소방 119 출장소가 또 있죠. 요번에 또 생긴 건데 119 출장소, 그다음에 119 안전센터라든가 뭐 지역대라든가 뭐 정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시도에 설치하는 두는 소방기관에 설치에 관한 규정, 이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크게 뭐 다루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이제 본부장, 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죠, 여기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자, 이렇게 이 항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제 이 불구하고라는 말은 뭐예요? 본부장, 서장은 여기죠,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자, 이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시도지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도 또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청장이네요.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렇게 가로치기로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빼놓고, 자, 그래서 청장은 이와 같이 필요하다면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이죠. 및 우리 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고요. 자, 특히 이 시도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라는 거를 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장의 직속으로 이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3조 2 소방공무원 배치에 대한 거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국가직이니까 각 시도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시도에 누가 얼만큼 배치되어 있냐, 명수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조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4조로 넘어가면 일단 시간이 또 많이 이제 길어지는 관계로 일단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다음 강좌에서 많이 못 갔습니다. 앞에 저 내용을 좀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일단 4조는 다음 시간에 연장을 해서 좀 이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외울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엔 지금 한 제가 봤을 때는 5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가까이 돼서 지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 좀 끄시고 이게 하실 분들은 또 하고 오시고 이제 또 니코틴 파워가 또 필요하다. 저도 압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 많이 펴봐서 지금은 안 피는데 뭐 매번 자랑은 아닌 자랑인데요. 제가 담배 한 16년 피다가 지금 11년째 끊고 있거든요. 우리 저기 딸내미 나면서. 그래서 우리 딸이 항상 아빠 고맙다고 하는데 담배 냄새 안 난다고. 길거리 지나갈 때 담배 냄새 나면 냄새 난다고 이랬는데 아빠는 안 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자랑 삼아 지금 살고 있는데 딸이 칭찬해 주니까 좋죠. 그래서 일단 강제로 끊으란 말이 아니라요. 힘드시면 당연히 피셔야죠. 피는 건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또 니코틴 파우더 받아오시면 다음 강좌에 또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오니까 하여튼 푹 쉬시고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